한국강직척추염협회. 서울대 류마티스 내과에서 강직 척추염 치료에 관해 특별히 연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각 교수님에 따라서 코호트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강직척추염 환자들의 그 병의 중증도, 그 병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서 치료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강직척추염 환자들의 종양계사인자 차단제에 대한 감량에 대한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약제를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뭐 필고티닙이라고 먹는 약제들이 개발이 다 돼서 적응증을 추가로 더 하는 경우 케이스가 더 있지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 획기적인 강직 척추염 치료에 진행되는 연구라든지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완하고 적응증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것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권장하거나 금기해야 되는 생활습관, 금연이나 금주 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굉장히 좋고요. 11자형 걷기라든가 계단 오르기도 11자형 걷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제가 처음으로 이 운동을 권했을 때는 숨쉬기 운동부터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흉곽이 좁아지고 이제 진행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숨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심호흡, 명상. 왜냐하면 햇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골다공증도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잤을 때 멜라닌 합성을 필요할 때는 햇빛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낮에 주로 활동을 하고 밤에 늦은 시간에 운동하지 마시고,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굉장히 많이 수면에 장애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수많은 유혹들이 많죠. 대체요법, 보완요법, 보완치료 이런 것들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 식사는 쌀밥이 최고예요. 5,000년 이래로 쭉 임상적으로 실험이 됐고 증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현재까지 살아남은 음식은 드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운동 각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구부러진 환자가 반드시 펴야 된다,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다가 오히려 주변 인대라든가 근육들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사이클이 좋다고 그래서 단체로 싹 하다가 행문근 융해증이 생긴다든가, 수영이 좋다고 그래서 수영이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강직 척추염 환자의 증가 추세인데 성별, 연령대별, 뭐 지역별. 강직 척추염 증가 추세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유해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들, 대규모 코로나 같은 그 감염병,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진단을 잘해서,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잘 돼서 빨리 병원에 찾아오는 케이스도 많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마음 아픈 거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40대 이후엔 진행이 거의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면역이 상당히 높아요. 워낙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면역이 낮은 게 아니고 면역이 높거든요. 높고 건강해져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말고 기타 다른 말초관절이 아프다든가 포도막염이라든가 전선관절염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앓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밖에 타과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노년층에서 발병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사이토카인의 혼란이죠. 우리 자가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토카인이 잘못된 오해로 나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노년층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일례로 제주 지역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비행기 타고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많이 오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섬 안에서 결혼을 하는,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유전자가 공유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겠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한두 국가 정도 이야기하자면 따뜻하고 뭐 아프리카 흑인들한테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추운 동북아 지역, 습한 지역 이런 경우가 더 많죠. 마취 질환이라든가 관절염들은. 제가 어릴 때 이게 아플 때 나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따뜻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보다는 샌디에고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습하니까 좀 여름엔 좀 많습니까? 그리고 뭐 우울증,
뭐 이런 병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실크로드병이라 그래서 예.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실크로드 따라서 쭉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강척 환우들은 뭐 제일 기본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몸이 굳지 않고, 그런데 뭐 교통사고 같은 거나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후에 굳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척추라는 게 아무리 뒤죽박죽 돼 있어도 그 상황에서 적응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정된 상황에서 정말로 목에서부터 발까지 많이 골절이 심했다, 꼼짝없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물리치료를 받게 되겠죠. 운동치료를 받을 거고, 그럴 때 좀 배워주시면 좋고요. 운동에는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이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 길이는 변화되지 않고요, 구부렸다 폈다가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앞으로 꺾어서 근육에 힘을 주면, 이게 이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거든요. 물론 이두박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충분히 등척성 운동을 함으로써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심호흡 하셔가지고 폐 근육, 등 근육들을 좀 단련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괜히 예. 우울해하고 비관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이거 근데 풀면 풀어서 그 이후에 충분히 운동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